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모시고 먼저 간략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일반적인 질문과는 조금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올해가 이제 저희 전주국제원의 2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고 또 한국 영화로서는 100주년이 되는 좀 기념비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난 한국 영화들에 관련된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총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됐고 그 중에 20세기 영화와 21세기 영화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21세기 시기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또 21세기 한국 영화가 이전 시기와 좀 많이 달라진 지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나 또는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영화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전 시기와 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시기에 나왔던 작품들 특히 이제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작품이겠죠. 나중에는 그런 작품들을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좀 선별을 해서 소개하는 그리고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런 자리로 그런 기획으로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감독님과 또 박해일 씨를 모시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또 박해일 씨께서도 아마 오랜만에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18년 정도 됐는데 다시 보신 어떤 감회가 어떠신지를 먼저 간략하게 감독님과 박해일 씨께 듣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 영화를 블루레이 작업을 하면서 한번 봤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영화가 너무 촌스럽고 어떻게 영화 왜 저 당시에 저렇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그랬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전주영화제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어떤 분들이 오실까 예전에 이 영화를 이렇게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제 저와 비슷한 486 세대들인데 젊은 분들이 과연 이 영화를 택해서 많이 와주실까. 근데 오늘 뭐나 이렇게 그 영화가 상영될 당시에 거의 10대시거나 더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봐야지 그리고 같이 봤어요. 그래서 또 몇 달 전에 이렇게 혼자 작업하면서 봤을 때 느낌하고 또 대단히 또 다른 느낌으로 보긴 했습니다. 예, 저도 한 20년 만에 저의 임순례 감독님의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배우로서 제 데뷔작이거든요. 일단 정말 한국 영화 100주년에 기념해서 저희 영화가 이렇게 상영하게 돼서 일단 너무 반갑고 뜻깊고 이 영화를 볼까 말까 제 영화를 제가 잘 못 보거든요. 스크린에서 꼭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정말 여전히 명작이고 저도 잠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되게 찡한 느낌을 받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 전주국제영화제로 또 치자면 2회 때 개막작으로 저희가 상영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20주년과 한국영화 100주년에 이렇게 같이 걸쳐져 있는 매우 뜻깊은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잠깐 말씀 주셨지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1년도 작품이죠.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가
이전 시기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새로운 어떤 감수성이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들이 많이 그때 당시 출연을 하기도 했고 또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산업적인 부흥의 시기였죠. 그렇게 매우 용감한 영화들도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부터 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그 당시에 이제 산업과 아니면 또 창작자와 그리고 그 관객들과 이 세의 어떤 그 영화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주체들이 모두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또 급진적인 그런 영화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 중에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역시 감독님 뭐 촌섭도 말씀하셨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좀 참신한 이야기였거든요. 이것이 이런 유형의 그 어떤 스토리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또는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또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비전이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두 분께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감독님께서는 이게 두 번째 작품이시죠. 새 친구라는 그 전작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작품 이제 장편 영화는 두 번째 연출작이신데 그 이전에 그 새 친구 같은 새 친구 데뷔작 새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들 이를테면 좀 비주류의 또는 주변적인 그런 정서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게 어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또 그것을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전 시기에도 있었지만 감독님 묘사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지점이 좀 흥미있는 한국 영화로서 좀 의미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직접 감독님은 이런 인물의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한국 사회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를 좀 듣고 싶고 박해일 씨는 아까 말씀하셨던 데뷔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해일 씨의 어떤 배우로서의 면면이나 그 캐릭터를 보면은 저 때는 이제 저거는 이제 처음 찍으신 영화니까 매우 신선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얼굴 마스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그거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작품들 해보시면서 이전에 그 전형적인 어떤 타입화된 그 캐릭터 연기가 아니고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인물 묘사 그를 많이 보여준 2000년대 이후에 박해일 씨가 그런 행보를 걸어왔던 것 같고 이 데뷔작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론 데뷔작이라는 거 빼고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박해일 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먼저 제가 질문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새 친구하고 이제 와이키키는 제가 약간 한국 사회 그 메인스트림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워낙 그 어렸을 때도 그런 그 말하자면 달동네 그런 변두리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삶에 더 그 밀착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애정들은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와이키키에서는 사실은 그런 주변부의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친구들은 뭐 세계적인 팝 밴드도 되고 싶고 세계적인 그룹 사운드가 되고 싶은데 결국에는 한 20여 년 후에는 정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꿈과 현실의 괴리를 어쩔 수 없이 겪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음악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그 유효해서 이제 그런 같이 그룹으로 음악을 했던 그 멤버들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거고 사실은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꿈과 현실의 어떤 괴리
사람이 살면서 어떤 순수함을 잃어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슨 굉장히 유명한 락 음악을 부르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통속적인 그 트로트 가요를 부르면서 이렇게 삶의 어떤 생활과 예술의 어떤 경계를 타는 그런 것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영화 자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연극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2000년대 초에는 몇몇 감독님들께서 연극을 굉장히 많이 보시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순혜 감독님이 제 연극 공연을 보시고 너무 감사하게 캐스팅을 해주셨고 영화적 메커니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만 따라가면서 말씀만 귀 기울여가면서 찍었던 것 같고 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노래 3곡 정도를 이제 저희 그 키보드의 정대영 배우, 드럼의 김정원 배우, 베이스의 이민호 배우라는 그 주인공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연기해야 되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뒀던 건 사실은 영화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정도 전혀 음악적인 감각이 없는 친구들끼리 최대한 음악적 열정을 갖고 보여줘야 되는 그 고등학생 역할이었기에 그런 그 촬영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뜻깊고 또 지금은 한데 모을 수 없는 이 황정민 선배, 이열 선배님, 박원상 선배님, 또 오광록 선배님들의 그 풋풋했던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나 타임머신 타고 내가 갑자기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기분이었고 연기터는 제가 데뷔작으로서의 이 작품이어서 너무 임순례 감독님의 작품의 데뷔작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소중한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둔 그 연기를 처음에 제가 배웠구나, 첫 경험을 했구나라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인 어떤 그런 힘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네. 제가 약간 박해일 씨 캐스팅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덧붙이면 이제 이열 씨는 먼저 성인 배우는 먼저 캐스팅이 됐고 그런 이열 씨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제 고등학교 역을 맡을 배우를 찾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마침 대학로에 있었는데 조 감독이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청춘예찬이라는 연극을 봤는데 거기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고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물어봤어요. 그 친구 몇 살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친구인데 25살이래요. 그래서 내가 25살 맞지? 그래서 내가 아직 영화에 한 번도 출연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조 감독을 약간 구박을 하면서 야 연기는 무대에서는 25살 먹은 청년이 분장을 하고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처럼 충분히 가능하지만 카메라에 25살 피부가 어떻게 10대 피부를 커버할 수 있겠니? 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워낙 그래도 사무실이랑 가까우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유명한 뭐 배우가 됐던 윤재문 씨, 고수희 씨 이런 배우들이 같이 출연하고 또 그 연극이 굉장히 명작이라고 소문이 나서 어느 날 이제 연극을 보러 갔죠. 그래서 그 무대에서 혜연 씨를 봤는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앞에 닭갈비집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바로 면전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먹는데 정말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충분히 속이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피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로 캐스팅됐고 네. 바로 이제 캐스팅을 결심을 했고 그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아까 박혜일 씨 나온 장면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수욕장에서 벌거벗고 뛰는 그 장면이 사실 여름에 찍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쩌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10월달 넘어서 거의 11월 가까운 지점에 이제 크랭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장면을 그래도 제일 빨리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첫날 첫 촬영을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 보는 게 아니지만 스태프들과 박혜연 씨는 처음 보는데 여자 스태프들도 있는데 여자 스태프들 절로 좀 가라고 하고 첫날 첫 화면을 저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그나마 배려를 한다고 해서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 죄송했습니다. 박혜연 씨도 그렇고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의미나 가치를 보자면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 현장을 거의 이끌어나가는 배우들이 다 출연했습니다. 많이 출연했죠. 주조연으로. 그래서 박혜일 씨도 있고, 말씀하신 황정민, 유승범, 오광록, 박원상 이런 배우들이 그 이후에 한국 영화의 사실 얼굴들이죠. 그 새로운 한국 영화를 이끌어 나갔던 많은 얼굴들과 그 대표하는 배우들이 배출되었던, 그리고 그들이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한국 영화의 동량으로 처음 등장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캐스팅 배우를 말씀하셨었는데 혜일 씨 관련된 다른 배우들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의 양상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별하게 편중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고르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들이, 삶의 결들이 잘 묻어 있고 또 잘 형상화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감독님께 좀 그런 질문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유승범 배우는 이제 제1회 전주영화제 때 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때 아직 그 역할이 기태 역할이 캐스팅이 안 돼서 그 영화를 보고 그 뒤풀이에 가가지고 또 승범을 보고 이제 출연을 제의했고요. 승범 씨가 이제 그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는 형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직 배우가 될까 말까 이런 그 결심 없이 출연했던 영화였고, 저희 영화 통해서 이제 그 동료 배우들, 연기자들 만나면서 아마 그 이후에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심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요.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다른 배우가 캐스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우가 사실 여기 있는 배우들이 기타나 오를겐이나 드럼을 다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고등학교 그룹은 박혜일 씨가 거의 반장 역할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연습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서 이 그룹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성인 그룹이 좀 특히 오광록 씨가 너무 이렇게 시심에 취해서 연습을 좀 계획하시면서 좀 제멋대로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 중에 이제 먼저 황정민 씨 역할로 캐스팅된 분이 너무 드럼 연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저예산 영화로 제작이 됐던 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분은 그래도 좀 당시에 좀 알려진 분이었는데 이렇게 개런티 협상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연습도 좀 게을리 하시고 개런티도 너무 세게 부르셔서 그 참에 이제 황정민 씨는 그 전에 대학로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그 여러 명의 감독들이 오디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 역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 배우가 캐스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만 보고 넘겼다가 이분이 아웃되시면서 제가 황정민 씨가 생각나서 그 연락을 했더니 그때 지하철 1호선 그 뮤지컬 지방 공연 중이어가지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황정민 씨는 굉장히 집안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드럼을 금방 배웠고요. 오광록 씨도 이제 색소폰 연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조금 굉장히 리버럴하고 아티스트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오광록 씨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연기를 했던 거고, 이열이라는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분이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대학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연극 배우분이셨는데 중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연기를 쉬셨어요.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시게 됐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제 생활인이 되셔서 예전에
어떤 영화 제가 그 스크립터로 일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분이 잠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랑 같이 조감독을 하던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른 작품의 그 조감독인데 킬러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고독한 킬러의 역할을 하는데 혹시 연락처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아직 이 주인공 캐스팅이 안 될 때라서 갑자기 이열 씨 얼굴을 생각하니까 예전 얼굴이 기억이 나면서 이 성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먼저 찾는 사람이 꼭 연락을 서로 해주자라고 해서 둘이 부지런히 수소문을 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서 이제 둘이 같이 의정부에서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생활인이 되셔가지고 그 살이 엄청 찌신 거예요. 그래서 그 킬러 역을 원했던 조감독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가고 저는 이현 씨께 제안을 했죠. 이런 역할인데 혹시 그 살을 한 10kg 정도 뺄 수 단기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kg 정도 뺄 수 있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본인이 한번 빼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한 달간에 10kg가 넘게 뺐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 이월 씨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제가 음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치라도 사실 어느 정도 음치인지는 가늠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미리 선곡해서 연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음치보다 더 심각한 게 박치였어요. 음치는 어떻게 립싱크가 되는데 박치는 이게 굉장히 리듬을 맞추기가 그래서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연기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박해일 씨, 오지혜 씨, 유승범, 황정민 씨 전부 다 자기가 노래한 거거든요. 자기가 노래한 거에 맞춰서 연기를 나중에 립싱크를 한 건데 이열 씨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노래를 소화했지만 대역 가수가 노래를 한 그런 얘기하지 마시죠. 상당히 적나라하게 얘기해줬어요. 모든 배우들에 대해서 지금 피부와 감량 이런 거 필요합니다 배우들에게. 아까 잠깐 지금 설명해주신 맥락과 관련해서 박해일 씨한테 한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 중에 2달 동안 일종의 트레이닝을 하신 거잖아요. 같이 어린 시절 밴드 멤버들과 이제 그런 그 과정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 작품뿐만 아니고 다른 작품들에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그것을 묘사하거나 형상화 표현할 때 이런 어떤 훈련이라든가 어떤 뭔가를 연마해야 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의 경우 좀 특별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 형상화 과정에서 또는 묘사 과정에서 물론 데뷔작이기 때문에 기억을 굉장히 더듬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음악에 열정이 있는 고등학생 역할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여기 관객분들도 10대나 20대 시절에 되게 좋아하는 가수들 따라 부르고 또 많이 듣고 심지어 음악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열정을 가졌었던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렇게 락 음악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얼터너티브 장르라든가. 그래서 캐스팅 됐을 때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건 저 또한 20대 중반에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다시 그때 좋아했던 그 음악을 좋아했던 열정의 시간으로 돌이켜서 나를 정말 이렇게 불사를 수 있겠구나. 첫 데뷔 작품을 그런 기분으로 캐스팅된 배우분들과 각자 포지션된 악기로 정말 2달 동안 그 연습실을 하나 잡아주셔가지고 영화사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나서 그 배우분들을 또 저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면서
각 파트별로 또 연습도 같이 하면서 때 되면 감독님이 오셔서 검사하시고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한 2달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셨던 그 10분 정도의 어떤 그 장면의 모습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연습을 이미 준비를 해봤던 그런 개념이 아니었나 찍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고 또 객석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을 테니까 또 객석에서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독창적인 면 중에 하나가 지금은 굉장히 뭐 많은 한국 영화들이 또 장소나 어떤 공간을 중요하게 묘사하거나 하는 작품들이 있지만 이 수안보에서 이걸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도 좀 있지만 그 배경 자체가 그런데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나 느낌이 되게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묘사되는 여러 가지 공간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장소를 찾아가고 취재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제목 안에 이제 그 이 영화의 주제 같은 것들이 좀 함축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휴양 온천 그 지구 지대에 그 전 세계적인 그 휴양지 이름을 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부곡 하와이, 맞아요. 수안보 와이키키, 뭐 포천 사이판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할 텐데 그래서 그 실제로는 사실은 수안보와 실제 와이키키 해변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나이트클럽에 출연하는 그 아티스트 중에 그 뭐라고 해야죠? 모방 이미테이션 아티스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있고 뭐 이영자 씨가 있고 그들을 또 모사해서 또 밥벌이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인류와 삼류, 뭐 현실과 이상 이런 것들의 어떤 갭이 현실에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그러니까 이상을 쫓지만 현실에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수안보를 현실적으로 이제 뭐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안보에 가서 그 공간 그 나이트클럽 그 수안보 와이키키 호텔이라는 그 나이트클럽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서 주로 촬영을 했죠. 그리고 거의 그 주변 경관에서 촬영을 했죠. 자, 객석에서도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그리고 중간에 또 덧붙일 게 있으면 제가 또 끼워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신.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혹시 아까 캐스팅 관련해서 박원상 배우님은 혹시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다른 배우들은 사실 다 그 작품에 처음 만난 배우였고 제가 그 이전에 새 친구라는 작품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난 배우가 박원성 씨하고 그 와이키키에서 뭐 유명하지는 않지만 다 연기자지만 비전문 연기자분이 그 학원 원장 역할을 맡았던 그분 그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미지가 약간 알코올 중독자의 느낌을 제가 배우와 실제 인물 비전문 배우 다 통틀어서 그분보다 더 알코올 중독자의 느낌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서 새 친구에도 약간 그런 역할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 영화에도 또 연속해서 출연을 하셨고 박원상 씨는 새 친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주인공을 네모반에서 때리는 그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박원상 씨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박원상 씨가 감독님이 앞으로 하시는 영화에 아무리 뭐 작은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지 꼭 한 커트라도 나오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뭐 그런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전에 새 친구와 와이키키 사이에 박원상 씨가 많은 영화에 출연한 건 아닌데 뭔가 그래도 좀 이런 약간 날라리 제비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반대의 이미지가 좀 더 강했었는데 워낙 재능 있는 연기자라서 그런 역으로 한번 그 비틀어 보는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박원상 씨가 원래 강변가요제인가 대학가요제인가 하여튼 뭐 그런 가요제에서 굉장히 수상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뭐 기본적으로 연주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을 제의해서 같이 하게 됐죠.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2회 때 자원봉사하면서 그때 감독님 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원래 이 영화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현장 예매하다가 친구들이 안 봤다고 해서 이제 보게 돼서 이런 자리가 있는지 몰라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이 20살 초반 때 영화를 봤을 때는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40이 넘어서 보니까 영화가 더 와닿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이니가 마지막에 불렀던 사랑밖에 안 몰라가 20살 초반에 때도 굉장히 그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서 다시 듣고 했는데 마지막 엔딩곡을 그걸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이니가 지금 보이는데 결말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도 해피엔딩을 맺어주셔서 흐름상은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해서 했는데 그 결말과 그 곡 선택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오지혜 씨가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거기 중간에도 하나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엔딩곡을 아무래도 뭐 배우가 본인이 잘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일단 장르는 정해졌어요. 여수라는 공간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장범준 노래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약간 포크 같은 느낌인데 여수가 굉장히 무언가 이렇게 항구고 굉장히 그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끈적끈적한 도시라서 뭔가 이렇게 트로트라는 장르는 미리 정해놨었고 그래서 오지혜 씨한테 제일 잘 부르는 소위 애창곡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트로트 장르 중에서. 근데 이제 사랑밖에 안 몰라를 얘기해서 처음에는 조금 약간 제가 저어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가사가 너무 사랑 예찬 같은 그래서 이 영화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사랑이 최고야 막 이런 느낌으로 혹시 관객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사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덥석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만 그 영화, 그 음악의 멜로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착착 이렇게 감기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일단 가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